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지역 경제가 피해를 입고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신을 모시는 본향당 신목들이 벌채되고 재단이 훼손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낮 기온이 7월 초순에 해당하는 27.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충격은 제주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학생 10여 명과 5살 어린이를 구한 뒤 구조된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앞날을 생각하면 더욱 힘겹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잃어버렸지만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 자동차 할부금에 화주에게 물어줘야 할 물건값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처지에 있는 화물차 기사는 20여 명이나 됩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이제 경비 썼던 카드 이제 결제 주유비나 이런 교통 카드 썼던 것도 이제 나올 보험 처리가 안 되면 이제 또 화주하고 이제 또 다시 거래하고도 합의도 봐야 되고 아직은 막막하죠 뭐. 제주 시내 한 전세버스 업체. 평소 같으면 텅 비었어야 할 차고지가 버스로 가득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국인 관광객을 제외하고 수학여행과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성수기라서 100% 정도 됐다가 현재 30%로 뚝 떨어졌습니다. 많은 게 추가돼서 할부금도 문제지만 지금 임금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예약이 취소된 전세버스는 7천여 대로 피해 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제주와 인천 항로 100길이 끊기면서 물류 운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중에는 제주 광양 항로에 4,000톤급 노로선 한 척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7월 중에는 제주 평택 항로에 컨테이너 전용선 한 척을 투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세월호 사고 여파가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는 옛부터 마을마다 신을 모시는 본향당에서 주민들이 복을 빌었는데요. 제주시 오등동 죽성 본향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동 죽성마을 본향 설새 밑땅. 수령 수십 년은 되슴직한 예덕나무 밑동이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다른 신목들도 모두 잘려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신목에 받쳐진 오색천도 어지럽게 널려 있고 재단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훼손된 이곳은 오등동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으로 마을 사람들은 설새미 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산신을 모시고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빌던 신당이 훼손되자 주민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렇게 어서 불렀다니까 어떤 사람이만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안 될 거라. 자치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신당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 주변이 이제 좀 심하게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점하고 이제 나무를 잘랐는데 자른 나무를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점 등을 볼 때 어떤 당의 훼손을 가할 목적으로 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고 평소에 마을 주민들이 거의 찾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는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됐던 가금류 반입 가능 지역을 오늘부터 충남과 전남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와 종란 반입은 금지됩니다. 가금류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고 도축 신청서와 도축 검사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에 추진되는 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대형 갈등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와흘리 대흘리에서 남쪽으로 번영로와 연결된 도로 사이 80만 제곱미터가 예정 부지입니다. 제주도는 환경 저해업종을 제외하고 식품과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향장품 기업 등을 유치해 친환경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행정 불신 탓에 최근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고 반대 서명까지 하는 등 와흘리 주민들의 반대는 완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넘겨받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를 분석한 결과 55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료품과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기존 공업단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녹색이라는 말 자체만 지금 녹색이지 사실상 그런 게 아닙니다. 전 그래서 녹색이든 뭐든 공장 들어오는 자체를 저희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제주도는 화북 공업단지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는 그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제도적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정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대로 추진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제주도와 지역 주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희범 전 예비후보가 신구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희범 전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도민 승리의 미랄이 되기 위해 신구범 후보, 김우남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희범 전 후보는 합의 추대 결정은 세 후보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선당 후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시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2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7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이었는데 주말인 내일은 고온 현상이 주춤해지고 휴일엔 밤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 오늘 제주시 지역에서는 조금 덥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다시 포근한 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늘도 화창하겠는데요. 하지만 새벽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요. 밤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도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8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내일 아침 남원의 기온 10도, 안덕과 서귀는 1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에 조금 서늘한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성판악의 기온 7도 예상되는데요. 산간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아침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제주도 앞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연휴 동안에도 활동하기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절물 생태관리사무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하루 동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숲 해설과 목공예 만들기, 숲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루 생태 관찰원도 5월 5일 하루 어린이 동반 가족을 무료 입장시키고 노루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를 오는 7일까지 공모하고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11일 선출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또 일반 도민 100명과 후보자가 추천한 선거인당 100명을 뽑아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산포항에 대형 임항창고가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국비 17억 원을 투입해 2,150제곱미터 규모의 임항창고 신축 공사를 이달에 착공해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산포항의 지난해 화물 물동량은 51만 톤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해 도내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제2라운 프라이빗타운 개발 사업에 대해 제주도 담당 부서가 불가 의견을 낸 것은 시적절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개발 사업 예정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이어서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막무가내식 개발 사업을 접으라고 라온 측에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